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조문영이고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입니다. 요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흉악 범죄가 늘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범죄 심리학 쪽에 조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몇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코패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과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향을 높게 나타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병질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범죄 사례는 정남규와 유영철 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유명한 정남규의 사건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와 서울 지역을 오가면서 13명을 연쇄 살인한 살인자인데 전형적인 쾌락 살인주의자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너무 즐기고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살인 도중에 이제 도구를 바꿔가면서 이제 죽음을 늦추면서 사람을 죽여가는 그러면서 즐기는 그런 쾌락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살인이 끝난 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섯 일곱 정류장을 그냥 걸어서 간다든지 그리고 신발에 밑창을 뗀다든지 이런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많이 놀랬던 사건이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먼저 자기중심적 태도로 모든 것을 사회 탓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두 번째로 판단력이 미숙해서 충동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죄책감과 후회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졌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히틀러와 고유정이 있는데 너무 좀 둘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히틀러가 너무 유명한 그 소시오패스의 대표적인 사례라 한번 넣어봤고 고유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지만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권력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위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가면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에 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한마디로 구분하자면 사이코패스는 이게 왜 이고 소시오패스는 알고 있는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도 워낙 공감 능력이 좀 적은데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보다도 더 공감 능력이 적어서 그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소시오패스는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만 워낙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 좋으면 됐지 이러면서 상대방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약간 그런 경우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두 개를 구분하자면 공통점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이다. 모두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범죄 사례들이 모두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 타인의 안전성, 고통을 개의치 않아 한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으로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요소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요소에 따라 발생한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뭐 유전 이런 선천적인 요소로 발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소시오패스는 근데 자라온 환경, 이제 가정이나 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고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며 소시오패스는 계획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물론 이 사회 현상들이 한국에서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사회 현상은 국한된 사회 현상은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범행이 대중매체에서 만약에 범행이 일어나면 SNS나 뉴스 같은 데서 빠르게 이슈가 되고 예전보다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제작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또한 대중매체에서 이슈와 같이 사람들에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CCTV와 철저한 방범 시스템은 범죄율의 하락과 범죄를 해결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유능한 프로파일러들과 점점 발전해가는 프로파일링 기술 역시
범죄율 하락과 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함에 따라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거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2학년인 만큼 진로와 연계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계에서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프로파일러란 일반적 수사 기법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연쇄살인 사건 수사 등에 투입되어 용의자의 성격,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시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에 관련 학문은 심리학, 사회학, 범죄 심리학이 있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보편적 과정은 경찰 공무원이 먼저 돼서 과학 수사팀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범죄 심리학을 좀 대학원에서 또는 대학에서 굉장히 심화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노력에는 과학 수사에 관심 갖기, 여러 분야의 책 독서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직업으로 다가오는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진로가 심리학적인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